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대비 파이널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물리 마지막 시간입니다. 물리 세 번째 시간이고요.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물리 시험 범위를 전반부, 후반부로 나눈다면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전반부, 후반부가 나뉘게 되는데요. 전반부 파트는요, 충분히 어렵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개념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응용 문제를 물어볼 수 있는 파트가 많은 반면 상대성 이론의 경우에는 응용 문제를 물어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내용 자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응용 문제를 물어본다기보다는 개념을 좀 더 이해했느냐,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했느냐라는 식으로 물어볼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신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개념입니다. 아시겠죠? 개념만 제대로 이해하고 가자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좀 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개 케플러 법칙입니다. 자, 케플러 법칙은 케플러가 이제 티코 브라히라고 하는 스승이 있었어요. 근데 그 스승이 행성의 운동에 관한 연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연구하신 거를 갖다가 이제 케플러한테 넘기고 그 케플러가 그걸 분석해서 만들어낸 법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케플러 법칙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행성은 태양을 한 초점으로 해서 타원 궤도를 따라 운동한다라는 건데 타원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초점이 두 개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초점 두 개에서 요 거리의 합 있죠. 얘네가 같은 점들의 모임. 그러니까 요 두 개의 합과 요 두 개의 합이 같아요. 그러면 이러한 점들을 계속해서 모으면 이러한 식으로 지금은 뭐 그림이 예쁘게 그려지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식의 타원이 그려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성은 태양을 한 초점으로 해서 타원 궤도를 따라 운동한다는 거야. 그러면 태양이 요쯤에 있으면 우리 지구가 요걸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돌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어요. 됐죠? 별거 아니고요. 그 다음 케플러 제2법칙 면적, 속도 일정 법칙입니다. 태양과 행성을 연결한 선이 같은 시간 동안에 휩쓸고 지나간 면적은 항상 같다인데 말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뭘로 이해하겠다? 그렇죠. 우리는 얘로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볼게요. 자, 행성이 지구라고 합시다. 우리 편하게. 지구가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하는데 t초가 걸렸대요. t초가 걸렸어. 자, 그러면 행성이 다시 지구가 여기서 요까지 움직이는데 t초가 걸렸어요. 됐나요? t초가 걸렸어. 이 t초? 뭐 이렇게 걸렸다고 미안 t초가 걸렸다고 칠게요. 그럼 봐봐요. 시간이 같죠? 여기서 요까지 움직이는데 걸린 시간과 여기서 요까지 움직이는데 걸린 시간이 같아요. 그러면 태양과 얘를 연결한 선, 태양과 지구를 연결한 선, 요게 지나는 면적 있죠? 요 부채꼴 넓이와 요 부채꼴 넓이는 어떻단 얘기야? 같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시간이 같다면 면적이 같다는 거. 이게 바로 면적 속도 일정 법칙입니다. 이해되죠? 자, 그럼 봐봐요. 그러면 여러분들 요것도 성립할 수 있을까? 얘가 t초고 얘가 t초 걸렸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이는데 이 t초가 걸렸다고 칠게요. 그러면 S1의 면적은 S2의 면적은 S1의 2배다. 말 될까요? 안 될까요?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굳이 따지자면 있잖아요. 굳이 따지자면 몰라요. 그러니까 비례 관계다. 정확하게 정비례다. 이렇게는 성립하지 않는 거야. 한 배, 두 배, 세 배라고 해서 면적도 한 배, 두 배, 세 배 이렇게 늘어나진 않는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 시간이 같다면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이는데 뭐 1일이 걸렸다고 칠게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이는데도 1일이 걸렸어. 그러면 속도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속도는 누가 더 빨라요? 요때가 행성이 움직이는 속도가 빨라요? 요때가 움직이는 속도가 빨라요? 그렇죠.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은 거리를 갔으니까 얘가 속도가 더 빠른 거죠. 맞죠? 요렇게 비교하는 문제는 나올 수 있어요. 아시겠죠? 면적이 일정하다. 자, 그럼 여러분들 제발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여기 지구가 돌고 있어요. 여기 지구 안에서 금성이 요렇게 돌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자, 금성이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였을 때 간 면적과 그 다음에 지구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간 면적이,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1일 걸렸고 여기서 여기까지 1일 걸렸다고 했을 때 얘네 두 개 면적이 같나요? 큰일 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케플러 제2법칙은 뭐냐면 같은 행성 안에서라는 조건을 포함하고 있어요. 즉 같은 행성이 같은 시간에 휩쓸고 간 면적은 같다는 얘기예요. 다른 행성과 비교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아시겠죠?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케플러 법칙 제3법칙입니다. 조화법칙인데요. 각 행성의 공전 주기의 제곱은 각 행성의 타원 궤도의 긴 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한다인데 같다 아니에요? 미쳤나? 자, 같다 아니고 비례한다입니다. 비례한다. 됐죠? 공전 주기의 제곱은 긴 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얘는 그냥 외우셔야 돼요.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 아주 큰 데이터를 모아놓고 계산해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지. 됐어요? 그러면 이 조화법칙은 뭐냐면 각 행성에 해당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얘는 궤도가 다를 때를 의미합니다. 즉 금성과 지구를 비교할 때 얘네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거. 요것도 주의하셔야 돼. 얘가 긴 반지름 아닙니다, 여러분들. 긴 반지름의 정의가 뭐냐면 타원에 두 초점이 있죠. 타원에 초점이 두 개가 있어. 그러면 이 초점을 반으로 쪼개. 됐지? 그것과 그 다음에 초점이 지나는 점 있죠? 그것과 연결해서 요 길이를 우리는 타원의 긴 반지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긴 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한다지 얘의 세제곱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얘로 계산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혹시나 계산하는 문제가 있을까봐. 알겠습니까? 자, 그럼 넘어갈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 케플러 법칙을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 법칙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케플리가 아니고 케플러 법칙을 증명할 건데 그게 뭐냐면 만류인력 법칙과 등속 원운동입니다. 그러면 만류인력 법칙부터 시작해 볼게요. 만류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만류 모든 물체는요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물체는 인력 있다는 얘기야. 끌어당기는 힘.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만류인력의 정의가 뭐냐면 질량을 가진 두 물체 사이에서 두 물체가 똑같은 힘으로 작용했을 때 그 힘이에요. 그걸 만류인력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두 물체 사이에는 힘이 작용해. 근데 그 힘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질량과 상관없이. 됐죠? 자, 그러면 그 힘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부터 보자는 건데 그 힘을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반지름의 제곱에 반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두 물체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더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지금 F1, F2 이렇게 그림에서 표시해놔서 그렇지 F1과 이 F2는 뭐 한 상태라고요? 같은 상태라고요. 두 힘의 크기는 같아요. 알겠죠? 그러면 그걸 계산하는 방법이 뭐라고? 반지름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두 물체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G 왜 붙었냐면 얘를 정확하게 힘이라고 했으니까 뉴턴으로 계산하고 싶잖아. 그래서 그 뉴턴으로 계산하기 위한 상수예요. 됐죠? 그냥 숫자 하나 끼워 맞춰준 거야. 알겠지? 이걸 계산하라 라고 하는 문제는 절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자, 두 물체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R이 뭐라고? 두 물체 사이의 거리야. 얘가 R인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물체의 질량의 곱에 비례한다. 만류인력 법칙인 겁니다. 되셨죠? 네. 이게 만류인력 법칙. 힘을 계산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만류인력 법칙의 특징 보겠습니다. 지구와 물체 사이, 천체들 사이에서 작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뭔 소리냐면 태양과 지구 사이에서도 만류인력은 분명히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류인력이 작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물체가 아무리 먼 거리, 아무리 서로 떨어져 있더라도 작용합니다. 여러분들의 두 손 사이에도 만류인력은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물체 사이에 서로 작용하는 만류인력은 작용 반작용 관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요게 얘를 땡기려는 힘인 요 힘과 됐지? 얘가 얘를 땡기려는 힘이 요게 F1이라면 반드시 이거에 상응하는 반작용이 작용해야 되죠? M2를 끌어당기려는 얘 힘. 그래서 얘네 둘은 작용 반작용 관계이자 두 힘이 평형을 이루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오케이.
그 다음 여러분들 등속 원운동인데 등속 원운동은 일정한 속력으로 얘가 중요한 거야. 등속이 중요한 겁니다. 일정한 속력으로 원궤도를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등속 원운동을 할 때 힘이 작용하는데 그 힘을 우리는 구심력이라 하죠. 구심력은 뭐냐면 중심으로 모이려는 힘이야. 그래서 등속 원운동을 하는 물체는 원이 중심 방향으로 일정한 크기의 힘이 작용하고 있는데 그 힘을 구심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구심력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R분의 mv제곱입니다. 그 힘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R분의 mv제곱이라고요. 됐죠? 그래서 여러분 이 등속 원운동을 더 자세히 들어가면요. 지금은 우리가 반지름과 반비례한다 라고 배우지만 사실 반지름과 비례해야 돼요. 사실 반지름이 크면 클수록 구심력이 더 커지는 거거든요. 원래. 근데 이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따지려고 하면 대학과정을 해야 돼요. 근데 대학과정이라고 막 어려운 걸 하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시험 대비를 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학문적으로 깊게 들어가면 너무 끝도 없어. 그래서 요렇게는 할 수 없고 그래서 지금은 그냥 반지름과 반비례한다라고 외웁시다. 됐죠? 그래서 이 힘은 반지름과 반비례하고 그 다음에 이 물체의 질량과 비례하고요. 그 다음 속도의 제로곱에 비례합니다. 즉 속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중심 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커지는 거지. 질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중심 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커지는 거지. 이해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반드시 주의하셔야 될 거 운동 방향과 구심력은 수직입니다. 여러분들 이 등속 원운동을 하면서 뭐라고 배웠을 거냐면 등속 원운동은 일을 안 했다라고 배울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운동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이야. 알겠죠? 운동 방향으로 내가 아무리 운동 방향을 요렇게 틀고 요렇게 틀다 하더라도 힘은 어디로 작용한다? 수직인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죠.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지 않다는 겁니다. 주의하세요.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주기거든요. 주기. 등속 원운동의 주기. 즉 여기에서 요렇게 한 바퀴 돌아서 얘로 돌아오는데 걸린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봐봐. 시간은 뭐분의 뭡니까? 속력분의 거리죠. 맞죠? 그러면 이 거리, 원이 움직인 거리는 뭐야? 요잖아, 요거. 맞지? 그러면 얘는 원주죠. 그럼 얘가 R이면 2파이 R이지. 속도는 내가 V라 잡으면 되잖아. 그러면 거리랑 속력 주면 등속 원운동이 뭘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주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나요? 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케플러 법칙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됐죠? 분명 우리는 이걸 할 필요가 없긴 합니다만 하지만 생각을 좀 해보자는 거죠. 이 뭐냐면 공놀이입니다. 공놀이. 여러분들 보시면 물체에서 공을 이렇게 이렇게 올리죠. 맞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1초마다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될까요? 아마. 됐죠? 1초마다 사진 찍으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요만큼 갈 수 있다는 얘기죠. 1초에. 그러면 속력이 크다는 얘기네. 맞죠? 그러면 속력이 점점 뭐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까? 줄어들죠. 그러면 요쯤에서 속력이 0이 됐다고 칠게요. 그러면 속력이 0이 되면 이제 무슨 힘을 받죠? 중력의 힘을 강하게 받죠. 그러면 중력의 힘으로 얘가 다시 떨어지죠. 요런 식으로. 맞죠? 네, 요렇게 올라갔다가 요렇게 내려옵니다. 맞죠? 그러면 요거랑 똑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태양이 지구를 던진 겁니다. 지구가 여기 있었다 치면 지구를 지금 방향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지구를 요렇게 던졌다고 칩시다. 됐죠? 그러면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 요 점에서는 속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속력이 빠르겠죠? 맞죠? 속력이 빨라 여기서는. 여기서 속력이 빨라. 1초마다 사진 찍으면 이렇게 된다고. 근데 여기가 되면 태양의 힘이 어떻게 되는 거야? 약해지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속력이 작아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서는 속력이 작아지는 거야. 여기서는 속력이 커. 여기서는 속력이 작아. 됐나요? 그러면 여기서는 속력이 작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태양이 집어 던졌으니까 다시 내려오는 거지. 이해돼요? 요렇게 가는 게 여러분들 케플러 법칙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봐봐. 가까이 있는 태양과 가까이 있는 물체라고 합시다. 그러면 태양의 힘을 강력하게 받겠죠. 그러면 요렇게 올라갔다가 요렇게 내려올 겁니다. 맞죠? 그러면 얘보다 속력이 더 커지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라고요. 됐죠? 그러면 봐봐. 여러분들 태양과 지구 사이에도 뭐는 작용해요? 만류 인력. 모든 물체 사이에는 힘이 작용한다 그랬어? 그러면 그 만류 인력 계산하는 방법이 뭔데? R 제곱분의 mm에 비례한다 그랬지? 그러면 여러분들 태양의 질량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어? 정해져 있죠. 태양의 질량 정해져 있는 거야. 맞죠? 그러면 요 질량과 요 반지름에 의해서 힘이 대부분 결정이 되는데 요 질량을 그냥 무시해 볼게요. 제가 그냥 지구의 질량은 어차피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같은 지구 내에서 힘은 무엇에 의해서? 반지름에 의해서. 즉 뭔 소리냐면 어렵죠? F는 R 제곱분의 1에 비례합니다. 맞죠? 즉 뭔 소리냐면 반지름이 커지면 힘이 작아지는 얘기예요. 즉 반지름이라고 자꾸 표현하네. 두 점 사이의 거리. 그러면 지구와 태양 사이 거리가 엄청나게 크지. 그러면 요때 지구에 작용하는 또는 태양에 작용하는 힘은 어떻다는 얘기야? 작아진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태양과 지구 사이의 힘은 엄청나게 커진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태양과 지구 사이 거리가 작으니까요. 이건 만류인력 법칙을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죠? 갑자기 우리가 케플러 법칙을 공부하다가 만류인력의 법칙 그리고 등속 원운동을 왜 설명했냐면 요거 설명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이 타원이 가장 특수한 경우가 뭐냐면 두 초점이 같을 때야. 두 초점이 같으면 우리가 이제 얘를 뭐라 부르냐면 원이라 부르는 거죠. 원. 그래서 등속 원운동을 공부한 겁니다. 아시겠죠? 네, 케플러 법칙을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보겠습니다.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입니다. 사실 선생님께서는 일반 상대성 이론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 특수상대성 이론을 했는데 특수상대성 이론이 워낙 중요해요. 그리고 얘는 서술형 30점이 걸려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특수상대성 이론에 서술형 15점이 걸려 있는 거거든. 또 다른 15점은 다른 데 걸려 있겠지만 어쨌든 15점 걸려 있어요, 여기에. 그렇기 때문에 이 특수상대성 이론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 특수상대성 이론의 가장 큰 중요한 가정이 있어요. 요걸 알아야 돼. 첫 번째, 상대성의 원리입니다. 자, 모든 관성 좌표계 이 말 뺍시다. 모든 관성 좌표계란 의미를 가장 쉽게 설명하면 현실입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됐죠? 우리의 현실 속에서요. 물리 법칙은 모두 다 동일하게 성립합니다. 뭔 소리냐면 자, 우주선을 타고 있는 영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구에 있는 철수라는 친구가 있어요. 영이든 철수든 전부 다 공을 던지면요. 영이와 공 사이에는 만류인력의 법칙이 작용하고요. 그 다음에 그 공을 던진 힘은 ma라는 가속도의 법칙도 작용하고요. 됐죠? 뉴턴의 운동 법칙 다 적용되고 우리가 얘기하는 물리 법칙은 전부 다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우주선 안에 있든 지구에 있든 전부 다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상대성 원리입니다. 그 다음 광속 불변의 법칙인데 광속 불변의 법칙이란 건 뭔 얘기냐면 광속이 불변한다는 얘기예요. 빛의 속력은 절대로 곧 죽어도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현실에서 진공 중에서 진행하는 빛의 속도는 관찰자가 누구든 광원의 속도가 어떠하든 일정하다는 얘기입니다. 뭔 소리냐면 기차가 달려가고 있다 칩시다. 기차가 달려가고 있어요. 기차가 100km/h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됐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서 내가 레이저 총을 쐈습니다. 그러면 철수라는 친구가 이 빛을 봅니다. 그러면 철수가 관측한 빛의 속력과 그 다음에 내가 쐈을 때 내가 본 빛의 속력은 달라야 됩니다. 원래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을 던진다고 칩시다. 공을 던지면 달라집니다. 얘가 보는 입장과 얘가 보는 입장에서 공의 속력은 달라져요. 그러니까 얘가 보는 공의 속력은 봐봐. 공을 이렇게 던졌지. 근데 기차의 속력인 100km/h를 받는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여기를 V를 던졌다 칠게. 그러면 얘가 봤을 때 얘 공의 속력은 V 더하기 100이죠. 맞죠? 근데 내가 봤을 때 공의 속력은 V야. 달라지죠. 내가 봤을 때 공의 속력과 얘가 밖에서 본 애가 봤을 때 공의 속력은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근데 빛은 아니야. 빛은 똑같아. 빛은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빛은 C 더하기 100이 돼야 될 것 같지만 여기가 100km/h로 달리고 있고 여기가 C라면 얘가 빛의 속력을 C라고 표현하거든요. 자, 여러분들 광속을 C라고 표현하는데 C는 30만
킬로미터 퍼 세컨드 빛의 속력입니다. 아시겠죠? 외우세요. 30만 킬로미터 퍼 세컨드. 자, 그러면 잘 봐. 그러면 빛의 속력이 C야. 그러면 이 내가 쐈을 때의 빛의 속력도 C고요. 그 다음에 밖에 본 철수가 봤을 때의 빛의 속력도 C라는 얘기입니다. 기차의 속도에 관계없이요. 알겠죠? 그러니까 빛의 속력은 아무리 어떤 등속 운동을 하는 상황에서도 빛은 일정하다는 얘기입니다. 속력은요. 이게 특수상대성 이론을 우리가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가정입니다. 그러면 얘를 가정을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이제 물리 형상들을 분석해 나가는 겁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동시성의 상대성입니다. 동시성의 상대성은 뭐냐면 하나의 상황에서 누구에게는 동시에 일어난 일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는 동시에 일어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 그림이 여러분들의 학습지에 소개되어 있지만 저는 이 그림 갖고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번개 갖고 설명할게요. 자, 봐봐. 이 사람, 가만히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번개가 동시에 쳤다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인터뷰를 해봤더니 빛이 동시에 치던데요. 번개 번쩍하고 두 개 동시에 쳤어요. 라고 돼 있는데, 자, 이번에는 이 사람 운동합니다. 근데 이 사람 운동하는 속력이 거의 빛의 속력과 비슷합니다. 됐죠? 이 사람 운동하는 속력이 빛의 속력과 비슷하다 칩시다. 그러면 봐봐. 빛이 번쩍하고 쳐서 이 사람 어디에 가야 우리 빛을 볼 수 있어? 눈에 가야 빛을 볼 수 있어. 맞지? 그 다음에 이 번개도 마찬가지로 이 번개도 번쩍해서 얘 눈에 가야 우리가 볼 수 있다고. 그러면 얘가 이 빛을 보는 건 언제일까라는 게 중요한 건데, 그러면 번개 번쩍해서 요렇게 들어오는데 걸린 시간이 있다면 원래는 가만히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요만큼만 가면 됐었잖아. 맞지? 근데 2번 입장에서는요 거리가 짧아졌죠. 1번 입장에서는요 거리가 훨씬 길어졌네요. 그러면 여러분들 번개의 속력은 똑같아요. 맞죠? 빛의 속력은 변하지 않습니다. 광속은 불변이야. 그럼 여러분들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그러면 거리가 늘어났다 이걸 뭐라는 얘기입니까? 시간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여기까지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은 늘어나고 여기서 여기까지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은 짧았죠. 그럼 여러분들 이 사람은 어떤 빛을 먼저 볼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이라는 거죠. 2번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1번을 보게 된다는 거죠. 됐죠? 그러니까 누군가한테는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인데 누군가한테는 동시가 아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동시도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얘기죠. 됐죠? 이게 동시성의 상대성입니다. 이해됐나요?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이 우주선의 빛 관찰을 이해해 볼 겁니다. 됐죠? 자, 우주선 안에서 빛을 관찰하면 빛을 번쩍하고 쐈어. 우주선의 정중앙에서 빛을 번쩍하고 쐈단 말이야. 그러면 요거랑 거리가 같죠. 그러면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빛은 동시에 도달했다입니다. 하지만 밖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봐봐. 빛이 이동하는데 우주선이 다가오죠. 그러니까 빛은 요만큼 갔을 때 우주선이 원래 그러니까 빛이 요만큼 이동해야 되는데 우주선이 이렇게 앞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빛이 요만큼 가고 있는데 우주선이 앞으로 오더란 거죠. 그러면 거리가 짧아지죠. 즉 뭔 소리야? 누가 먼저 도달하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B가 먼저 도달하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그러니까 자,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동시인데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우주선 밖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주선이 움직이기 때문에 B가 먼저 도달했는데? 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A인 거죠. 왜? 빛은 요까지만 가면 되는데 우주선이 움직였으니까요. 더 빛이 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죠. 동시라는 것도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동시성의 상대성.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중요한 건데 시간 팽창과 길이 수축입니다. 여러분들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돼. 자, 시간 팽창과 길이 수축. 이게 특수 상대성 이론의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시간 팽창, 길이 수축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 이해하러 갈게요. 자, 그럼 봐봐. 뭐냐면 자, 이 사람 뭐 들고 있냐면요. 빛시계 들고 있어요. 빛시계. 자, 특수상대성 이론에 보는 가장 중요한 게 빛시계인데 빛시계는 뭐냐면 봐봐요. 요 안에 빛을 가둬놔요. 그러면 빛이 이렇게 갔다 이렇게 오죠.
그러면 이 간격을 우리는 1초라 설정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빛시계는 빛이 가는 거리를 계산하고 그걸 속력으로 나눠서 됐죠? 그러니까 빛이 간 시간을 1초라 보는 겁니다. 왕복한 데 걸린 시간을. 그러면 빛시계는 빛이 간 거리를 재기 위해 있는 거야? 빛이 간 시간을 재기 위해 있는 거야? 시간을 재기 위해 있는 거죠. 빛시계는 여러분들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야. 시간이 중요한 거야. 시간. 됐죠? 그러면 빛시계가 왔다 갔다 하면 1초인 겁니다. 그렇게 정하기로 한 거예요. 됐죠? 그럼 봐봐. 자, 가만히 있다고 칠게요. 이 사람 가만히 있었어. 그러면 밖에 있는 사람이 보든 안에 있는 사람이 보든 1초는 똑같죠. 그러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철수라 칠게. 그러면 영희가 보는 1초랑 철수가 보는 1초는 같다입니다. 그런데 잘 봐. 자, 여기 0이 있고 여기 철수 있어. 맞지? 그러면 영희가 보는 입장에서 우주선이 움직인다 칠게. 얘는 지금 기차라고 표현을 해놨지만 영희가 봤을 때는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안 보입니다. 맞죠?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안 보여. 그러면 영희한테는 1초인데? 라고 보이는 거야. 근데 철수 입장에서는요 1초보다 뭐 할까? 길어져요. 됐죠? 1초보다 커져. 그러니까 얘가 간 시간은 2초쯤 됐을 거야. 왜 그런 일이 생길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갈게요. 자, 철수 입장에서는요 빛이 어떻게 간 것처럼 보이냐면 여기서 요까지 갔다가 요까지 다시 내려온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들 영희 입장에서는요 영희 입장에서는 영희를 인터뷰하면 빛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왔죠? 1초죠? 라고 물어보는데 자, 이 철수를 인터뷰해보면 아니요? 빛 사선으로 갔다가 사선으로 내려오던데요? 라고 보이는 거죠. 둘 다 맞는 이야기야. 맞지? 그러면 철수 입장에서는 철수는 잘못 안 했어요. 영희 입장에서는 영희 잘못 안 했어. 둘 다 상대가 이상한 거죠. 아니 철수 쟤 왜 저래? 아니 영희 쟤 왜 저래? 라고 보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상대성 이론을 보는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요. 남은 잘못했습니다. 남이 잘못한 겁니다. 나는 절대로 잘못하지 않았어. 알겠지? 남이 잘못한 거야. 네가 잘못했네가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봐봐. 영희한테는 1초야. 알겠지? 영희한테는 죽었다 깨나도 얘는 1초인 겁니다. 그럼 이제 철수가 문제인데 그러면 철수를 한번 봅시다. 철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빛이 간 거리가 얼마냐면 자, 철수가 이제 자, 영희한테는 1초였던 게 철수한테는 t초라고 칩시다. 철수한테 t초였다고 칠게. 우리는 이제 이 t를 구하러 가는 거야. t를 구하는 여정을 떠날 겁니다. 자, 그럼 봐봐. 철수 입장에서는요 빛이 여기까지 갔다가 여기까지 오는데 t초가 걸렸습니다. 맞죠?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건 빛이 간 거리입니까? 속력입니까? 시간입니까? 빛이 간 시간을 t초라 정했죠? 그러면 빛이 간 속력 알 수 있나 없나요? 있죠. c죠. 맞죠? 그러면 빛은 요까지 갔다가 요까지 가는데 간 거리가 얼마냐면 속력 곱하기 시간 ct입니다. 됐죠? 그러면 빛의 속력은 일정하니까 등속도 운동을 하니까 여기서 요까지는 ct의 뭐가 됩니까? 반이 되죠? 얘는 2분의 ct입니다. 맞죠? 그럼 봐봐. 자, 여기서 요까지의 거리를 재는 게 이번엔 중요한데 봐봐. 철수한테는 얘가 t초라 그랬지. 그럼 봐봐. 내가 우주선이 움직이는 속력을 안다 칩시다. 그러면 우주선이 간 속력에다가 이 t초만큼 움직였다 했으니까 vt 얘가 뭐가 됩니까? 우주선이 간 거리죠. 그러면 우주선이 간 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맞죠? 그러면 우주선은 등속 운동을 한다고 칠게요. 또 우주선 속력이 일정해.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또 뭐가 됩니까? vt의 반이죠. 2분의 vt란 말이야. 맞지?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d라고 정의했었어. 됐나요? 그럼 봐봐. 우리가 뭐라고 정의를 한 거냐면 왔다 갔다 하면 1초다라고 정의했어요. 그럼 봐봐. 왔다 갔다. 그러면 2d를 빛의 속력인 c로 간다면 그것을 우리가 1초라 정의하자입니다. 됐죠? 2d만큼을 빛의 속력으로 나눠주면 즉 거리 나누기 속력은 시간이니까 빛이 왕복하는데 걸린 시간을 우리는 뭐라 하자? 1초라 하자였던 거예요. 됐죠? 우린 c분의 2d가 1초입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여기는 2분의 vt고요. 여기는 2분의 ct고요. 여기는 뭐가 됩니까? d가 되죠. 그럼 여러분들
식 정리해볼까요? 4분의 v제곱 t제곱 더하기 d제곱은 4분의 c제곱 t제곱입니다. 맞죠? 왜냐하면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할 거니까요. 됐죠? 야의 제곱분의 야의 제곱은 야의 제곱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금 계산해줄 시간이었고요. t를 계산하면 뭐가 나오냐면 루트 c제곱 마이너스 v제곱분의 2d가 나옵니다. 계산 직접 해보십시오. 알겠죠? 자, 그래서 자, 우리는 뭘 구하고 있었어? 철수한테는 t초가 걸린 겁니다. 영희한테는 1초입니다. 빛을 보고 있는 영희한테는 1초였는데 철수한테는 루트 c제곱 마이너스 v제곱 분의 2d 초로 보이는 겁니다. 됐나요? 우리는 시간을 측정하고 있는 거야. 됐지? 그러면 우주선의 속력을 내가 알고 있다면 그러면 뭘 구할 수 있는 거야? 그치? t를 구할 수 있는 거죠. 됐죠? 그러면 t 계산하세요! 라는 문제 나올까 안 나올까? 나와요. 왜 안 나와?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잘 봐. 낚시. 자, 그럼 봐봐. 우리한테는 c분의 2d가 몇 초라 그랬어? 1초라 그랬지. 맞지? 우리는 c분의 2d가 1초야. 그러면 여기서 c제곱, 루트 c제곱, 즉 c를 꺼낼게. 그러면 루트 c제곱 하고 1 마이너스 c분의 v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맞지? 그러면 c분의 2d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럼 얘는 뭐야? 1초지.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철수 입장에서는 루트 좀 정리 좀 하자. 철수 입장에서는 몇 초냐면 루트 1 마이너스 c분의 v의 제곱분의 1초로 보입니다. 철수 입장에서는요 1초가 아니라 루트 1 마이너스 c분의 v의 제곱분의 1초로 보이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요거를 뭐라 부르냐면요 로런츠 인자라 부릅니다. 로런츠 인자라고요. 얘를 나는 감마라 표시할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얘는 나는 감마라 표시할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잘 봅시다. 영희 입장에서의 시간은 1초인데 철수 입장에서는요. 시간이 뭐 했단 얘기입니까? 늘어났어요. 시간이 1초보다 크죠? 그러면 잘 봐. 철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철수 입장에서는 2초 올랐다고 칠게요. 그러면 철수 입장에서는 얘는 2초 올렸는데 영희는 1초 올랐다고 말하네? 그러면 잘 봐. 영희의 시간 간격이 느린 거야. 잘 봐. 델타 t로 표시할게요. 영희의 시간 간격이 느립니다. 다시 설명할게요. 영희는 똑딱입니다. 철수는 똑딱입니다. 다시요. 철수는 똑딱입니다. 영희는 똑딱입니다. 그럼 봐봐. 철수 입장에서는 흐른 시간이 많이 갑니다. 하지만 영희 입장에서는 적게 갑니다. 그러면 영희는 시간이 늘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알겠죠? 시간이 늘어난 것처럼 보여. 시간이 늘어났다 이꼴 시간이 지연됐다 이꼴 내 시간이 느리게 간다입니다. 영희의 입장에서는 시간이 느리게 가는 거야. 철수 입장에서는 시간이 영희보다 빠른 거야. 근데 철수 입장에서 잘못했어 안 했어? 철수 입장에서 잘못한 거 없어. 영희도 마찬가지야. 영희 입장에서 자기 잘못한 거 있어 없어? 없어. 근데 남의 시간이 이상해 가는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용어를 좀 정리하고 갈 텐데 자, t 고유가 있고요. t가 있어요. 자, t 고유는 무슨 시간이냐면 고유 시간이에요. 그러면 고유 시간이란 건 뭐냐면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시간을 누가 정확하게 잴 수 있느냐가 t 고유예요. 그럼 봐봐. 내가 빛 시계를 측정하죠. 맞죠? 그러면 빛이 간 시간을 측정한다 칩시다. 됐나요? 그러니까 측정 대상을 잘 봐야 돼. 빛이 가는 시간을 재. 됐지? 그러면 빛이 가는 시간을 재는 데 있어서 t 고유 시간은 누가 잴 수 있습니까? 빛이 가는 시간을 정확하게 잴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0입니다. 자, 정확하게 잴 수 있다 이꼴 뭐냐면 정확하게 잴 수 있다는 그거랑 함께 있답니다. 그러면 누가 빛시계와 함께 운동합니까? 0이죠. 됐나요? 그럼 봐봐. 이번에는 철수의 심장이 뛰는 속도를 측정했다 칩시다. 그러면 누가 고유 시간입니까? 철수죠. 맞죠? 철수가 심장이 뛰는 거를 측정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누가 고유 시간이 된다고? 철수가 고유 시간이 되는 거야. 왜? 심장은 철수한테 있으니까 철수가 정확하게 잴 수 있겠지.
그러면 철수 입장에서는 영희가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영희 입장에서는 또 잘못한 게 없어요. 이게 상대성 이론의 기분 나쁜 점이죠. 서로 잘못한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T 고유는 뭐라고? 누가 정확하게 잴 수 있느냐? B식에는 누가 정확하게 잴 수 있는가? 영희가 정확하게 잴 수 있는가? 그럼 봐봐. 이번에는 우주선의 길이를 해볼게. 우주선의 길이. 자, 우주선 안에 있는 영희와 우주선 밖에 있는 철수. 누가 우주선의 길이를 정확하게 잴 수 있어요? 그렇죠. 0이죠. 우주선의 길이를 정확하게 재려면 0이가 돼야 됩니다. 왜? 우주선과 함께 운동하고 있으니까. 이해돼? 오케이. 됐나요? 자, 그래서 고유시간이라고 하는 개념 잘 파악해두세요. 그럼 봐봐. T 고유, 그러니까 고유시간과 다른 관찰자가 본 시간입니다. T라고 하는 건요. 다른 관찰자가 본 시간. 즉, B시계에 있어서 고유 시간은 누가 들고 있어? 영희가 들고 있지. 그러면 다른 관찰자, 즉 철수가 잰 시간은 그냥 T입니다. 그러면 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T 고유에 감마가 곱해져야 철수가 잰 시간입니다. 됐죠? 영희가 잰 시간은 뭘 곱해야? 감마를 곱해야 철수가 잰 시간입니다. 그러면 누가 커요? 영희가 잰 시간이 커요? 철수가 잰 시간이 커요? 철수가 잰 시간이 큰 거야? 알겠지? 철수가 잰 시간이 커요? 이렇다라고 해요. 됐죠? 그래서 철수가 잰 시간이 커요. 즉 철수가 2초 가면 영희는 1초 갔어요. 그러면 영희 입장에서는 시간이 느리게 가는 거고 철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간이 빠르게 가는 거고 상대적으로 어떤 것도 절대적인 개념은 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길이를 보는 거야. 길이. 자, 그럼 봐봐. 시간 팽창. 시간의 간격이 증가했다. 이 꼴. 내가 흐른 시간은 남이 봤을 때 감소했다는 얘기죠. 남이 봤을 때 감소란 얘기는 뭔 소리라고? 얘는 1초 2초 갔는데 남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영희를 봤을 때는 시간이 줄었네? 이렇게 되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됐죠? 그럼 봐봐. 시간은 팽창해. 근데 중요한 거 길이는 수축합니다. 자, 이게 뭔 소린가 한번 봅시다. 자, 우주선의 길이를 잽니다. 이제부터 나 우주선의 길이 잴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우주선의 길이를 L 고유라고 할 겁니다. 자, 그럼 봐봐. 우주선의 길이를 잴 건데 우주선 안에 있는 영희가 재고요. 또 지구에서 철수가 우주선의 길이를 잽니다. 이해돼요? 그럼 봐봐. 그러면 여기서 L 고유를 누가 가져가느냐인데 역시나 얘도 고유 길이가 있고 얘도 그냥 길이가 있습니다. 그럼 봐봐. 그러면 누가 고유 길이라는 건데 자, 그러면 봐봐. 우주선의 길이를 누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느냐는 얘기야. 맞지? 누가 정확하게 거리를 계산할 수 있느냐거든요. 그러면 영희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을까? 아니면 철수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을까? 우주선의 길이를 누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게요? 누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어? 당연히 우주선의 길이는 그렇죠. 얘가 정확하게 재겠죠. 맞죠? 왜요? 우주선과 함께 가고 있잖아. 그러면 우주선의 길이를 얘가 정확하게 잴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L 고유는 누구냐면 영희가 갖고 있는 거야. 영희가 우주선의 길이를 정확하게 재는 거야. 근데 철수 입장에서 봤을 때 우주선이 운동하잖아. 운동하는 물체는 정확하게 잴 수 없어. 내가 봤을 때 쟤만 운동하고 나는 가만히 있단 말이야. 그러면 난 정확하게 잴 수 없어. 내가 봤을 때 우주선이 정지해 있는 건 0입니다. 영희가 봤을 때 우주선은 정지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희는 정확하게 우주선의 길이를 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 고유가 됩니다. 그런데 철수 입장에서 봤을 때 우주선만 운동하고 난 운동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선의 길이를 정확하게 잴 수 없습니다. 이때 길이 수축을 외우셔야 됩니다. 이 철수가 봤을 때 우주선의 길이는요. 영희가 잰 길이보다 수축돼 보입니다. 즉 영희가 잰 길이가 L 고유라 그랬어. 영희가 우주선의 길이를 재면 L 고유가 돼. 근데 거기에서 로런츠 인자만큼 나누게 되면 철수가 측정한 거리입니다. 철수가 측정 우주선의 길이가 되는 거죠. 철수가 봤을 때 우주선의 길이는 줄어 보인다 라는 거지. 그러면 철수가 L 고유를 가져갈 수 있는 경우가 있을까? 라고 물어본다는 거죠. 철수가 L 고유를 가져갈 수 있을까? 이런 겁니다. 화성과 지구 간의 거리. 자, 철수는 가만히 있고 화성도 가만히 있죠.
그러면 철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와 여기 사이의 거리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맞죠? 왜? 철수는 정지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철수가 뭘 가져가는 거야? L 고유를 가져가는 거야. 그럼 봐봐. 이 우주선 안에서 운동하고 있는 영희는 화성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보이는 거야? 수축돼 보이는 거야. 왜? 화성과 지구 사이를 운동하고 있으니까 화성과 지구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죠. 이해되나요? 그러면 철수가 측정한 L 고유를 다시 뭐로 나눠야? 로런츠 인자로 나눠야 L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외우세요. 시간 팽창, 길이 수축. 그러면 시간이 팽창한다는 얘기는 고유 시간에 뭘 곱한다? 로런츠 인자를 곱한다. 그래야 시간이 팽창돼 보일 테니까. 그 다음에 길이가 수축한다는 얘기는 고유 길이에 뭘 나눈다? 로런츠 인자를 나눈다. 그래야 길이가 수축돼 보이니까. 그럼 여러분들 로런츠 인자 계산하는 거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그러니까 로런츠 인자도 외우셔야 됩니다. 1 마이너스 C분의 V의 제곱분의 1. 됐죠? 그러면 V를 여러분들 0.6C, 0.8C 이런 식으로 빛의 속력의 몇 배냐를 가지고 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C가 약분이 되면서 로런츠 인자가 계산이 가능해져요. 자, 이거는 문제 풀면서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 로런츠 인자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문제 풀어봅시다. 문제 풀면서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림은 영희가 볼 때 철수가 탄 우주선이 행성 A와 행성 B 사이에서 0.8C로 등속도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철수는 우주선이 A를 지나는 순간 B를 향해 레이저를 발사했습니다. 영희가 관찰한 두 행성 A, B 사이의 거리는 L이에요. 그럼 봐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C는 빛의 속력이다. 기억하겠습니다. 철수가 측정했을 때 레이저 빛이 B에 도달하는 시간은 C분의 L이다. 볼까? 여러분들. 자, 영희가 잘 봐. 철수가 측정했을 때 레이저 빛이 B에 도달하는 시간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자, 여기에서 미안. 철수는 어디에서? 철수는 우주선이 A를 지나는 순간 B를 향해 레이저를 발사했네요. 그러면 우주선을 여기다 그려놓죠? 헷갈리게. 그러면 헷갈리지 않게 여기다 그려놓을게. 그러면 레이저 빛은 L을 움직였을까?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럼 봐봐. 철수가 봤을 때 행성 A와 B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보여요? 수축돼 보여요. 맞죠? 그러면 이 L이란 건 뭐냐면 영희가 관찰한 거잖아. 그러면 지금 봐봐. 행성 A와 B 사이에서 정지해 있는 애가 누구야? 0이지. 누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냐고. 행성 A와 B를. 철수야 0이야. 0이지. 왜? 철수는 운동하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어. 0이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0이가 뭐라는 거야? 0이가 측정한 L이 L 고유란 얘기야. 고유 길이야. 그러면 철수는 이것보다 로런츠 인자만큼 작게 보이겠죠. 그러면 이 L은 뭐란 얘기야? 이 L이 철수가 측정한 거야. 즉 철수가 측정한 것은 영희가 측정한 이 L보다 작아 보인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러면 작게 간데 그거를 빛의 속력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즉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시간이 되는 거죠. 즉 철수가 측정했을 때 레이저 빛이 도달하는 시간은 레이저 빛이 움직인 거리가 수축돼 보이기 때문에 C분의 L보다 작습니다. 기억은 틀렸어요. 니은 갈게요. 우주선이 B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철수가 측정한 시간이 영희가 측정한 시간보다 짧다 돼 있는데요. 자, 우주선이 B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은 시간 물어봤다 얘들아. 시간. 그러면 우주선의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건 누구냐는 얘기죠. 맞죠? 그럼 봐봐. 우주선이 B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이야. 그러면 우주선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시간을 누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까? 우주선의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건 우주선 안에 있는 철수지. 그러면 철수가 무슨 거를 가져가는 거야? T 고유를 가져가죠. 맞죠? 철수가 T 고유인 거예요. 여기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철수가 측정한 시간이 영희가 측정한 시간보다 짧다 돼 있지. 그럼 봐봐. 철수가 측정한 시간 T 고유야. 그러면 거기에 감마만큼 곱해야 영희가 측정한 시간이 되겠죠. 그러면 영희가 측정한 시간이 커, 철수가 측정한 시간이 커. 당연히 영희가 측정한 시간이 크겠죠. 맞죠? 그러면 철수가 측정한 시간은 영희가 측정한 시간보다 짧다. 말돼야 안 돼요. 되죠? 니은번 맞는 겁니다. 디귿번 갈게요. 레이저의 속력은 철수가 측정했을 때가 영희가 측정했을 때보다 크다.
속력 물어봤다 맞지? 레이저는 빛입니다 맞죠? 빛의 속력은 철수가 측정하든 영희가 측정하든 똑같아. 광속 불변. 원칙을 물어보는 겁니다. 얘는 디귿은 원칙이야. 이거는 계산하고 자시고 필요 없어요. 알겠지? 원칙이야. 빛의 속력은 불변이야. 그러면 답은 2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되나?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뭐를 물어볼 수 있냐면 봐봐. 그러면 우주선이 B에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은 철수가 측정한 시간이 영희가 측정한 시간보다 길다 짧다만 나와있죠. 몇 배 길고 짧냐 이걸 물어볼 수 있어요. 몇 배냐 길다이냐 짧다이냐를 물어볼 수 있거든. 그러면 얘는 일단은 우리가 짧다라는 걸 맞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철수가 측정한 시간 영희가 측정한 시간보다 몇 배 짧을까? 그 얘기를 좀 해봅시다. 몇 배 짧을까? 그러면 여러분들 그러면 이 계산할 수 있어요. 철수가 측정한 시간이 고유 시간이 나왔죠? 거기에 로런츠 인자만큼 곱해야 영희가 측정한 시간이 나온다 했습니다. 맞죠? 그러면 철수가 측정한 시간이 영희가 측정한 시간보다 로런츠 인자 배 짧은 겁니다. 맞죠? 로런츠 인자 배만큼 짧은 거야. 그럼 잘 봐. 그러면 로런츠 인자 계산할 겁니다. 루트 1 마이너스 c분의 v의 제곱분의 1이 로런츠 인자였습니다. 맞죠? 근데 v가 지금 뭐래? 속도잖아 속도 0.8c지. 그러면 1 마이너스 c분의 0.8c의 제곱입니다. 맞죠? 그러면 이 c를 뭐 할 수 있습니까? 약분할 수 있네요. 0.8의 제곱 1 마이너스 0.64입니다. 그러면 얘를 계산하면 0.36이죠. 그러면 얘는 루트 0.36분의 1입니다. 그래서 얘는 루트를 풀 수 있습니다. 0.6분의 1입니다. 따라서 3분의 5라는 값이 나옵니다. 0.6분의 1이 3분의 5야. 맞지? 그러면 철수가 측정한 시간에 몇 배 해야? 3분의 5배 해야 영희가 측정한 시간이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철수가 측정한 시간은 영희가 측정한 시간의 몇 배다? 영희가 측정한 시간. 자자자 잘 봐. 철수가 측정한 시간은 이렇게 물어봤어. 영희가 측정한 시간의 몇 배냐 물어봤어. 그러면 철수가 측정한 시간은 영희가 측정한 시간의 5분의 3배다 해야지. 맞죠? 철수가 측정한 시간의 3분의 5배가 영희의 시간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철수가 측정한 시간은 영희가 측정한 시간의 5분의 3배인 거죠. 요렇게 계산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헷갈리지만 않으면 돼요. 근데 헷갈려서 문제지. 돼요? 자, 그러면 하나 더 풉시다. 아, 미안. 2개 더 풀 겁니다. 하나 더 들고 왔어. 자, 그림은 지면에 서 있는 영희에 대해서 0.9c의 일정한 속도로 운동하는 기차 안에서 0.9c는 정수로 안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 안 하겠습니다. 기차 안에 서 있는 철수가 전구를 켜는 모습인데 철수가 측정했을 때 빛은 A와 B에 동시에 도달했어. 근데 영희가 측정했을 때는 A와 B 사이의 거리는 L이고요. 됐죠? A와 B 사이의 거리는 L이고 그 다음에 기차가 P와 Q 사이를 지나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T래. 그러면 이때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골라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희가 측정했을 때 빛은 A에 먼저 도달한다. 맞아요? 틀려요? 자, 기차는 요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어. 맞지? 그러면 영희가 봤을 때는 빛이 가고 있는데 우주선이 앞으로 와. 그러면 우주선이 앞으로 오고 있으니까 A는 먼저 도달하겠다고 느끼겠죠? 그럼 기억번은 당연한 겁니다. 그럼 니은번 갈게. 철수가 측정한 A와 B 사이의 거리는 L보다 크다인데 그럼 봐봐. 이 L은 뭡니까? 영희가 측정한 거죠. 그러면 봐봐. A와 B 사이의 거리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건 철수입니까? 영희입니까? L이 뭐야? 결국에는 기차의 길이잖아요. 맞죠? 기차의 길이는 누가 정확하게 잴 수 있냐고. 철수지. 그럼 봐봐. 철수가 뭘 가져가야 돼? L 고유를 가져가야 돼. 고유 길이야. 철수가 고유 길이야. 그러면 철수 고유 길이의 로런츠 인자만큼 나눠서 영희의 길이가 나온 거죠. 그럼 봐봐. 철수가 측정한 A와 B 사이의 거리는 L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커야지. 커야 R로 나눴을 때 L이 나오는 거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L 고유가 L보다 큽니다. 따라서 그래서 니은번은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디귿번이 문제네.
철수가 측정한 PQ 사이를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t보다 작다. 그럼 봐봐. 이제부터 헷갈림의 시작이야. 자, PQ 사이를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라 했잖아. 그러면 여기서 고유 시간은 누굽니까? 누가 고유 시간이야? 철수야, 0이야. 자, PQ 사이를 통과하는 데 걸린 시간이라 했어. 누가 정상이고 누가 수축돼 보입니까? 누가 정상이야? 누가 t 고유입니까? 철수입니다. 헷갈릴 거야. 철수가 t 고유입니다. 알겠죠? 철수가 t 고유입니다. 왜냐하면 우주선과 함께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주선이 가는데 걸린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건 철수입니다. 영희는 우주선이 운동하고 있는데 자기는 멈춰있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 잴 수 없습니다. 즉 t 고유는 철수가 가져갑니다. 그러면 철수가 측정한 시간의 로런츠 인자배가 뭐가 되는 겁니까? 영희가 측정한 시간이 되겠죠? 맞죠? 그러면 영희가 측정한 시간이 t라 그랬잖아. 맞지? 그러면 이 t 값보다 철수는 작아져야겠죠. t급번 맞습니다. 됐나요?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봐봐. 0.9c를 내가 0.6c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계산하는 문제가 됩니다. 됐죠? 계산하는 문제가 되는데 그럼 봐봐. 철수가 측정했을 때 PQ 사이를 통과하는 데 걸린 시간은 t보다 몇 배냐? t의 몇 배냐? 라고 물어볼 수 있어. 그럼 봐봐. 철수가 측정한 건 t 고유라 그랬어. 고유 시간이야. 그러면 1 마이너스 c분의 0.6c의 제곱이죠. 분의 1이죠. 그게 0이가 측정한 시간인 t죠. 라지 t. 맞죠? 그러면 cc 약분하면 0.36이고 1-0.36이니까 0.64 나오지. 그러면 이거 루트 씌우면 얼만데? 0.8. 그래서 0.8분의 1이기 때문에 4분의 5야. 즉 t의 몇 배를 해야? 자 봐봐. t 고유의 로런츠 인자가 지금 얼마야? 4분의 5지. 그게 지금 뭐라 그랬어? 0이가 측정한 시간이라 했잖아. 0이가 측정한 시간이 라지 t라면 라지 t의 몇 분의 몇을 해야 철수가 측정한 시간이 나온다? 5분의 4배를 해야 철수가 측정한 t 고유가 나온다고. 이해돼요? 오케이. 넘어갑시다. 하나 더. 자, 그림은 철수가 우주선을 타고 행성 A에서 B까지 여행합니다. A와 B는 영희에 대해서 정지해 있고요. 영희가 관측한 A와 B 사이 거리는 3광년입니다. 영희가 관측한 우주선의 길이는 60m이고요. 우주선의 속도는 0.6c입니다. 그러면 우주선의 고유 길이는 60m입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아, 틀려. 자, 영희가 측정한 게 60m라 그랬는데 그러면 t 고유는 영희가 들고 있는 L 고유는 영희가 들고 있느냐인데 봐봐. 우주선의 길이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영희입니까? 철수입니까? 철수죠. 왜? 우주선이랑 같이 운동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철수 입장에서 봤을 때 우주선은 운동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그러니까 우주선의 길이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영희 입장에서 우주선이 운동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어. 영희가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우주선의 고유 길이는 60m가 될 수 없습니다. 영희는 그러면 어떻게 된 것처럼 보일까? 우주선의 길이가 수축한 것처럼 보여요. 알겠죠? 그러면 철수가 측정했을 때는 60m보다 커져야 돼요. 요런 거 이제 상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니은번. 영희가 관측한 우주선이 A에서 B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5년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5년을 계산해야 되냐 뭐 이런 건데 봐봐. 자, 광년의 뜻이 뭐냐면요. 빛이 1년 동안 갈 수 있는 거리거든요. 1년 거리야. 빛이 1년 동안 간 거리야.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봐봐. 자, 영희가 관측한 우주선이 A에서 B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야. 맞지? 그러면 영희가 측정한 A와 B 사이의 거리는 뭡니까? 3광년이란 거는 그렇죠. A와 B 사이의 거리는 영희가 L고유입니다. 왜냐하면 A와 B 사이의 거리는 영희에 대해서 정지해 있다며. 그러면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건 0이잖아. 그러니까 L 고유가 3광년입니다. 근데 우주선이 어떤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대? 0.6c로 운동하고 있대. 맞지? 그러면 요거 계산해보시면 5분의 3이니까 3분의 5 해가지고 곱하면 5 광년이고 c잖아. 그러면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인 거야. 그걸 빛의 속력으로 나눴으니까 5년이 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니은번 같은 거는 시험 문제는 안 나오니까 넘기셔도 되고 모르겠으면. 알겠지? 그 다음 이게 중요하지. 철수가 관측한 A와 B 사이 거리는 3광년보다
클까 작을까 이건데, 자 A와 B 사이의 거리는 누가 L 고유라고? 고유 길이라고? 0이지 0이. L 고유는 0이 가져가는 거야. 그러면 L 고유를 로런츠 인자만큼 나눠야 L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관측자가 봤을 때는 L 고유보다 길이가 수축돼 보여야 되는 거야. 즉 철수는 삼각형보다 짧아야지. 틀린 겁니다. 됐죠? 짧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몇 배 짧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야. 알겠지? 몇 배 짧을까? 그럼 봐봐. 여기와 얘 사이의 거리가 삼각년이라며. 그러면 0이가 측정한 거리의 로런츠 인자만큼 나눠야 L이죠. 그러면 지금 봐봐. 1 마이너스 0 루트에 로런츠 인자가 지금 1 마이너스 C분의 0.6C의 제곱이죠. 약분하면 0.36 루트 0.64 나옵니다. 계산하시면요. 0.8 나오죠. 그러면 L 고유에 0.8분의 1 로런츠 인자는 맞죠? 그러면 4분의 5가 됩니다. 맞죠? 5분의 4분의 1이라서 4분의 5가 돼요. 그래서 4분의 5를 나눠줘야 철수가 측정한 거리가 나옵니다. 알겠죠? 그러면 L 고유가 삼광년이라 그랬죠? 그러면 3광년을 4분의 5로 나눕니다. 즉 5분의 4를 곱하는 거죠. 맞죠? 그러면 5분의 12광년. 즉 철수가 측정했을 때는 5분의 12광년이 나옵니다. 그러면 삼광년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작죠. 짧아지죠. 이해되나? 계산하는 거 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드디어 지긋지긋한 특수 상대성 이론이 끝났습니다. 우리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 갈 겁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요, 절대로 어려운 문제 나올 수 없습니다. 쉬운 문제만 나옵니다. 왜? 일반 상대성 이론을 계산하고 뭔가 이론을 확립하고 이런 과정을 공부하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기 때문에 대학 과정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물투도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론만 알면 됩니다. 근데 그 결론조차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제지. 자, 공간의 휘어짐인데 물체가 가지는 질량으로 인해서요. 그러니까 시공간이란 게, 우리가 시공간이란 표현을 쓰는 게 시간과 공간은 따로따로라는 생각을 예전에 갖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공간 때문에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고라는 그런 공식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공간을 이런 식으로 그려냅니다. 근데 물체가 어떤 질량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것에 의해서 공간이 휘어집니다. 그 휘어진 공간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중력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물체가 가지는 질량으로 인해서 공간이 휘어지고, 공간이 이런 식으로 휘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 공간이 휘어진 만큼은 우리는 무엇이라 부르냐면 중력이 생긴다라고 보는 거야. 그럼 봐봐. 질량에 의해서 공간이 휘어지는데 그 질량은 뭘 만드니까? 중력을 만드니까 중력에 의해서 공간이 휘어진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중력이 커. 그러면 그 뭔 소리야? 질량이 크다는 얘기지. 공간이 더 크게 왜곡되겠죠. 그 다음 시간의 휘어짐인데 큰 중력을 받는 공간은요, 시간 팽창의 정도가 커집니다. 즉 뭔 소리냐면, 자, 빛이 가요. 빛이 원래대로 가려고 했단 말이야. 근데 빛은 일직선을 가다 보니까 이렇게 간 거야. 알겠죠? 근데 빛이 원래 안 가도 되는 거리를 더 갔죠. 그러면 시간이 어떻게 된 거야? 느려진 거죠. 요만큼. 그래서 큰 중력을 받으면요, 빛이 안 가도 될 거리를 더 가기 때문에 시간이 더 느리게 간다는 거죠. 됐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등가 원리인데, 등가 원리는 관속력과 중력을 구분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잘 봐. 이게 뭔 소리냐면, 자, 철수가 지구에 있습니다. 우주선에 서 있어. 근데 우주선이 운동을 해요. 그럼 봐봐. 철수는 뭘 가지냐면 관성력을 가져. 뉴턴의 운동 제1법칙에 의해서. 맞지? 관성력을 가져. 즉 철수는 계속 아래 있고 싶어 한단 말이야. 이해돼요? 근데 우리는 뭘 받고 있어? 가속력을 받고 있는 거야. 됐지? 그러면 가속력과 관성력이 완벽히 일치하면 철수는 우주선 밖을 볼 수 없다라고 가정할 때 자기가 지구에 있는지 우주에 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관성력과 가속력이 같기 때문에. 이때는. 됐죠? 됐죠? 그래서 관성력과 중력을 구분할 수 없다 라는 거고, 그러면 중력이 결국에는 뭐랑 같다는 얘기입니까? 가속운동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가속운동이 공간을 휘어지게 만든다는 사실을 아인슈타인 증명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력과 가속 운동이 같다라고 하는 등가 원리에 의해서 중력도 공간을 휘어지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증명해낸 거죠. 그게 등가 원리의 의의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문제 풀기 전에 하나만 더 공부합시다. 블랙홀. 블랙홀 알아야 돼요. 자, 이 블랙홀에 대한 내용이 빠졌는데, 자, 태양의 질량보다 3배, 4배 큰 태양의 질량도 어마어마한데 그 태양 질량의 3배에서 4배 되는 아주 밝게 빛나는 별이 있다 칩시다. 근데 그 별이 붕괴하면요 어마어마한 중력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공간이 극단적으로 휘어지어서 얘가 무한대로 휘어집니다. 공간이 찢어졌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봐봐, 블랙홀의 질량은 요 점에 집중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 점을 우리는 특이점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선을 우리는 무슨 선이라 부르냐면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부르는데, 자, 사건의 지평선 안에서는요 여러분들 빛도 통과하지 못합니다. 빛도 나올 수 없어요.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빛이 빨려 들어가는 거고요. 사건의 지평선 안으로 가면 운이 좋아서 사건의 지평선을 피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빛은 계속 움직입니다. 되나요? 그러면 모든 물체든 사건 지평선 안에 끌려 들어가게 되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죠? 근데 그러면 블랙홀을 어떻게 확인해요? 근데 물질이 뭔가 빨려 들어가면 매우 높은 온도로 그 물질이 가열이 되거든? 그러면서 X선이 나온대요. 그러면 그 X선을 갖고 블랙홀을 확인하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사건의 지평선 정도는 알아둡시다. 사건의 지평선 안에 있는 사건은 아무것도 몰라 우리가. 뭔 일이 일어났느냐? 아무것도 모릅니다. 자, 그러면 일반 상대성 이론의 문제를 보여드리죠. 그림가는 지표면에서 영희가 물체를 가만히 놓는 모습이고 나는 무중력 상태의 우주공간에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하는 우주선의 바닥에 서 있는 철수가 물체를 가만히 놓습니다. 나는 철수는 우주선의 운동 상태를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밖을 볼 수 없다는 얘기야. 이 얘기가. 그러면 보기 갑시다. 기억. 가의 물체는 중력이 작용한다. 봐봐. 영희가 가. 여기서의 물체이죠. 그러면 중력이 작용이 안 해. 아, 당연히 하지. 지구인데. 됐죠?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질량에 의해서 공간이 휘어지는 것이다. 이거 이론이죠, 이론. 요거는 당연히 만든 거야. 그러면 나에서 철수는 물체 작용한 힘이 중력인지 관성력인지 구분할 수 없다. 철수는 이게 지구라고 생각하면 이 힘은 뭐라고 생각할 겁니까? 중력이라고 생각하겠죠. 맞죠? 근데 철수가 우주를 이렇게 출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철수가 요 상태에서 물체를 떨어뜨리면 이 힘은 뭐인지 중력인지 그 다음에 이 물체가 계속해서 아래에 있고 싶어하는 관성력인지 구분할 수 없다는 얘기야. 맞지? 우주선의 밖을 볼 수 없다면. 그래서 기억, 니은, 딕은 다 맞은 내용이야. 요 내용은.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 표정이 지금 이렇죠? 제가 압니다. 자, 상대성 이론이 원래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받아들입시다. 상대성 이론은 제가 가장 이 세상에서 쉽게 설명한 것 같아요. 여기죠? 이 세상에서 가장 쉽게 설명했고요. 여러분들 반복하다 보면 될 겁니다. 언젠가. 여기죠? 요 표정 짓지 말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뒤에 내용이 어려우면 안 돼. 뒤에 내용이 어려우면 안 돼. 앞에 내용을 더 공부해야 돼요. 제가 지금 하나 안 했거든요. 서술형에 나올 만한 뮤온 입자에 대한 내용을 안 했어요. 근데 그 뮤온 입자에 대한 내용도 곧 조만간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1시간이 훌쩍 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수고하시고요. 네, 저는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